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하고요.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잠시 공백이 있었는데 다시 영상 알차게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 플레드 디자인을 끝으로 체크와 플레드 디자인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시면 앞으로 체크와 플레드 디자인에 관해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플레드 디자인을 통해 선형 직물의 줄무늬와 체크를 프린트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토샵 실행하시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작업창을 만들 수 있는 뉴 다큐멘트 대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수치를 인치로 바꾸신 후에 위드는 6인치, 그리고 하이트도 6인치, 레졸루션 300 dpi, 그리고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와이스로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주십니다. 자, 새로운 작업창이 만들어졌으면 레이어 패널에 가서 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디자인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하신 후에 버티칼이죠. 버티칼 줄무늬가 될 사각 영역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가셔서 클릭 드래그 해서 한 요 정도 하시고 포그라운드 컬러로 가신 후에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 값을 휴를 295 그리고 세츄레이션 값을 100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값을 100 하신 후에 OK Alt 딜리트 키를 누르시고 컬러 채우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까지 해제해 주십니다. 제가 항상 눈에 강조하지만 선택 영역을 쓰시고 난 후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꼭 선택 영역을 해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각 선택 영역을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이 정도 하시고 다시 포그라운드 컬러에 가셔서 이 수치 값을 41 그리고 86 그리고 100 하신 후에 OK 그리고 Alt 딜릿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하시고요. 다시 사각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한 요 정도 선택하셔서 자, 이번에 수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포그라운드로 가신 후에 휴 값을 228 그리고 세츄레이션 값을 44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값을 27 그리고 OK 그리고 Alt 딜릿 눌러서 컬러 채우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까지. 자, 그리고 스트라이프를 하나 더 만드실 텐데요. 자, 요쯤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한 요 정도 하신 후에 이번에는 똑같은 컬러를 채우겠습니다. Alt 딜릿 눌러서 컬러를 채우시고 컨트롤 D. 자, 어떤 플레드 디자인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각 선택 영역을 이용해서 이 버티칼 세로 부분에 스트라이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금 이 네이비 이 버티칼 스트라이프를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도 보시면 이 굵은 스트라이프의 사이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가는 스트라이프든 또 가는 스트라이프대로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번 여기다가 스트라이프를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키보드에서 W키를 누르셔도 되고 이 사각 선택 툴 밑에 보시면 매직 완도 툴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 매직 완도 툴이 있는데 얘를 선택하신 후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네이비 컬러와 다중 선택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스트라이프까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신 후에 얘를 복사하기 위해서 Ctrl Alt 키를 누르고 커서 모양이 복사할 수 있는 커서 모양으로 바뀌면 클릭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딱딱 끊어지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돌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반듯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이렇게 중앙 부분 가는 스트라이프가 겹치도록 하신 후에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하려는 요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스트라이프가 굵고 가늘고 굵고 이렇게 생겼지만 이쪽에도 보시면 옐로우 컬러가 맨 오른쪽에 있지만 네이비가 굵고 가늘고 굵게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과 똑같은 굵기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사각 선택 툴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매직 완도 툴을 이용하셔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클릭해서 복사하고자 하는 지금 이 스트라이프를 다 선택하신 후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Alt 키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맨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셔도 되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앙에 이 가는 스트라이프를 하나 더 만들 텐데요. 물론 방금처럼 매직 완돌 툴을 이용해서 대충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위치시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중앙에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 매직 완도 툴로 이 중앙 부분,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 사각 선택 영역이 나오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셔서 룰러 위에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이렇게 빼내시면 모든 선택 영역 정중앙에는 스냅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선택 영역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누르시고 매직 완도 툴이 여전히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Alt 키를 누르시고 복사하고 이렇게 중앙에다 위치시키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이드라인 위치 안 시키고 그냥 육안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놓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하시고 화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잠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티칼 스트라이프가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리젠탈 가로 스트라이프를 만들 텐데요. 자, 저희가 완성하려는 이 스트라이프 보시면 또 가로 스트라이프도 세로 스트라이프하고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이 방금 그려놓은 이 세로 스트라이프를 키보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똑같이 하나를 복사하신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바운딩 박스 나오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화면에 지금 캔버스가 꽉 차 있으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일시적으로 화면에서 좀 작게 이렇게 위치, 왜냐하면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Shift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가로와 세로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염처럼 보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채널로 가시면 지금 채널 요 패널에서 밑에 이 하단 부분에 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알파 채널을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툴박스에 가셔서 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이 라인 툴이 있습니다. 이 렉탱글 툴을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툴들 중에 이 라인 툴이 보이시면 이 라인 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옵션 바에 가셔서 이 부분, 이 왼쪽에 보면 이 픽툴 모드가 아마 쉐입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마도 이걸 전 시간에 썼던 상태라 그 부분으로 지금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쉐입으로 되어 있다면 다시 가셔서 픽셀로 바꾸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안티 부분을 언체크를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웨이트 이 부분도 굵기를 4픽셀로 만드시고, 지금 화면에 이제 커서를 다시 작업창으로 옮기신다. 지금 이 커서 모양이 이 금지 표시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이 알파 채널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다시 커서 모양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라인 툴 선택하신 후에 안티 언체크 하셨고, 그리고 굵기도 4픽셀로 바꿨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 작업창으로 옮기신 후에 클릭 드래그해서 라인을 하나 만들 텐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바로 45도 대각선 라인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대충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 화면에서 너무 작으니까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확대를 쭉 하시면 이렇게 4픽셀짜리 라인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툴박스에 가셔서 키보드에서 W키를 누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툴박스에 가셔서 매직 완드 툴을 다시 선택하신 후에 방금 그려놓은 이 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라인을 하나 똑같이 더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그 만들려는 이유는 이 라인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이 라인의 원리핏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얘를 옆으로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시는데, 지금 이 라인의 굵기처럼 눈대중으로 대충 한 이 정도로 움직여 주시고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려놓은 이 스트라이프의 원리핏을 찾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사각 선택 툴 선택하시고, 좀 더 보기 편하게 확대를 하신 후에 원리핏을 쉽게 잡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확대돼서 보이시는 이 픽셀 부분의 모서리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는데, 이때 Shift 키를 누르시면 사각 선택 툴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드래그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라이프의 원리핏은 어디냐면,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그려놓은 이 두 라인의 이 원리핏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에디트, 그리고 중간에 있는 디파인 패런에 가셔서, 자, 디파인 패런 창이 하나 뜨면 오케이 패런으로 등록해 놓으시고, 선택 영역 해제 위해서 컨트롤 D 누릅니다. 자, 다음 작업을 위해서 화면을 조금 더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돋보기 툴로 바뀌면 클릭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렇게 좀 축소시켜 놓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Shift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필 대화 상자가 나오면 커스터머 패런 이 안에 가셔서 방금 전에 저희가 등록해 놓은 요 라인 선택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쪽 알파 채널에 이렇게 라인 원리피트를 이용한 이 라인이 전체적으로 전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카피 이 부분 얘를 활성화 시키시고요. 이 부분들은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입니다. 형태만 조금 틀려졌다 뿐이지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저희가 방금 그려놓은 알파 채널의 썸네일 알파 1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알파 채널에 그려놓은 이 라인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1 카피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후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시고 레이어 1이 활성화된 걸 확인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플레이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레이어 1 카피 선택하시고 이 두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어 1 카피를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E 눌러서 멀지를 시키십니다. 멀지 시키시고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이 플레이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시간 강의들을 쭉 따라오셨다면 오늘 강의는 이제 체크 플레이드 디자인의 마지막 강의인데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모두 숙지하고 계신다면 오늘 강의는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혹시나 따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진 플레이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한 번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셔서 체크나 플레이드를 만드시는 이 스킬들을 꼭 익히셔야 합니다. 지금 이 배우신 이 스킬들이 꼭 이 디자인들, 이 체크나 플레이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디자인을 할 때도 다 쓰여지는 스킬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포토샵 안에서 쓰는 툴들이나 스킬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 다른 디자인들, 이거와는 틀린 다른 디자인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플레이드 디자인, 이 디자인을 끝으로 체크와 플레이드 디자인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디자인을 통해서 포토샵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강의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렌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